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스티븐 위원께서는 이번 주부터 아쉽게도 저희 경마의 전쟁에서 잠시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울과 부산 이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죠. 예, 힘들어요. 그 목요일째 조교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예전에 손희 형 같은 경우도 서울과 부산을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지금 거의 부산 쪽에 좀 더 비중을 높이고 계시는데 뭐 지난주 일요일에는 우리 선동열 전문위원께서 정말 일요일에 아주 뭐 난리를 치셨습니다. 스트레이트로 한 경주도 빠짐없이 1경주에서는 이 방송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이 아시안 스토리 완전히 숨겨져 있는 복병 마필이었는데 그 아시안 스토리가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다 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역시나 현장에서도 빙고스타와 아시안 스토리 뭐 쌍승식은 15배짜리를 원툴 막건으로 제대로 꽂아드렸고요. 바로 이어졌던 이경주에서도 우리 선동열 위원 뭐 스마일킹과 아리까리 뭐 한방 막건의 포인트를 맞추자라고 해주셨는데 역시나 현장에서도 7.4배짜리를 두 마리만 띄었습니다. 네, 그렇죠. 스마일킹과 이 아리까리 역시나 스마일킹은 선행을 나가니까 더 뛰죠. 예,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 선동열 위원의 막건을 지켜줬고요. 바로 이어졌던 3경주에서도 이 엘커미란 마필을 또 방송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엘커미와 이 에이스 마린의 또 중배당 7배짜리도 깔끔하게 맞춰주셨고 역시나 이 방송 메인 승부였어요. 4경주였죠. 숨겨져 있는 말 하나를 놓고 때리겠다라고 해주셨는데 그게 바다도시였습니다. 너무 이제 바람이 불었죠? 근데 초고부터 너무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게 상관이 없는 게 또 팔린 거를 결과로 증명해 줬어요. 지켜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헛바람 소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준비된 만큼 띄워주면서 이 바다도시가 아쉽게 우승을 놓쳤어요. 예, 아쉽게 우승을 놓쳤지만 뭐 거의 코목 차이로 2등을 오면서 선동열 위원의 메인 승부를 또 바다도시와 메리베리고 이 5.7배짜리를 깔끔하게 적중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5, 6경주는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데 그 5, 6경주 아쉬웠던 부분 이번 주 일요일에 한번 제대로 안가품하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선동열 위원은 메인 승부를 4경주를 준비하셨죠? 그렇죠. 예, 4경주. 여기 혼전기가 좀 있는 경주인데 그 중에서도 압축을 해서 때리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선동열 위원의 상승세가 돋보였던 지난주 일요일 부산경마 잠시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1경주부터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부산교차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내산 5등골 레이스입니다. 지난번 경주 당시에 역시나 이 선행 강공으로 임해주면서 우승을 기록했던 이번 끝판여왕 이 경마 팬들의 속을 좀 많이 썩였던 마필이었는데 지난번 어찌되었던 간에 우승을 하면서 상승세 탔습니다. 다시 한번 김동현 기수 안장인데 이 앞말이기 때문에 이 부담 중량 4kg 늘어난 부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끝판여왕은 이제 딱 빵수가 선행 딱 하나 봅니다. 네. 지금 이게 조교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을 것 같은데 역시 안말로서의 부담이 늘었다라는 측면 그리고 3번 터치스타라는 발빠른 마필이 만약 이번 끝판여왕보다 먼저 게이트를 치고 나간다라면 굳이 인기 1위 마필은 이번 이 끝판여왕을 놓고 뺄 필요 없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굳이 인기 1위 마필을 놓고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대안으로는 뭘 보십니까? 4번 천중왕은 무조건 중심으로 봅니다. 뭐 이번 주 조교를 보면서도 27조 마방에서의 지난주부터 이미 준비가 됐던 말이고 이 소속조 말들과 동바돌련 시행을 하는데도 지금까지 보여준 각질 자체가 추입형의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투지 넘치는 모습 그 정도라면 이번에는 앞에도 갈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부분이고 역시 의도적으로 경주거리를 1400으로 늘려 출전하는 마필 직전에 유현명 기수가 발주 좀 좋지 않아서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라스트에서 혼자 뛰었던 말입니다. 자 이번에 50일에 직전 대비 6kg의 감량까지 뭐 4번 천중왕은 거의 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마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천중왕이 딱 그렇거든요. 선의원 말씀대로 거리까지 늘렸고 추임마가 여기 감량 6kg가 너무 와닿는데 근데 이렇게 너무 조건이 좋아진 말들은 좀 의심을 하는 원래 스타일 아닙니까? 저는 원래 의심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훈련까지 이미 지난주부터 좀 점 찍어놨던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편성 자체가 뭐 끝판여왕 파워풀 보스 닥터코퍼 사실상 정말 약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천중앙이 뒤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추진력 하나로는 1400에서는 요런 마필들은 조교 때 보여준 걸음이면 그냥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천중왕이 이용호 기수가 또 이 신인 기수인데 추임말을 또 잘 타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그 리얼리킹도 그렇고 침착하더라고요. 이 천중왕의 좋아진 조건을 액면들을 인정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끝판왕은 아무래도 얼마나 깔끔하게 선행을 나가주겠느냐. 이게 또 정가도 있는 놈이잖아요. 지난 6월 28일은 발주 짓고 또 낙마가 일어나면서 많은 경마 팬들을 좀 아프게 했던 말인데 이 김도영 기수가 스타트에 그만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6번 파워풀 버스, 7번 닥터코퍼 이 두 마리가 이제 승군말인데 이 승군전에 나서는 마필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파워풀 포스나 이 닥터코퍼 두 마필 모두 상당히 좀 약체 편성에서 뛰었다라는 측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마필 모두 좀 검증은 필요하고 사실상 외곽의 금포디바란 마필도 사실상 정말 능력이 별거 없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건 끝판여왕이 여기서 잘못되면 오히려 좀 복병권에 여기서 좀 관심을 줘야 되지 않냐. 뭐 1번 새로운 기상이나 8번 휘슬제이란 마필도 마필의 기본적인 사이즈로 보면 뭐 결정력 부족의 단점은 있습니다만 파워풀 보스나 닥터 코퍼와는 분명히 해볼 수 있는 마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을 놓고 뭐 여러분들이 4번 천주광이냐 파워풀 보스냐 닥터 코퍼냐 요렇게 좀 인기권 안에서 이번 경주를 보고 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아예 좀 인기권 마필들의 전략보다는 4번 천주광을 놓고 일단 좀 비인기권에 좀 중배당 맞건을 사실상 좀 노려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동열 의원은 4번 천중왕은 충마로 인정을 하되 후차권은 약간의 이변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놔야 된다라고 해주셨고요. 저는 한 마리만 더 후차권으로 꽂아드린다면 6번 파워풀 포스가 제가 기본 자질을 높게 평가하는 말은 아닌데 훈련 시 좀 많이 호전된 그런 컨디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6번 파워풀 포스의 훈련 시 컨디션을 좀 반영해주고 싶습니다. 자, 4번 천중왕을 놓고 때리는 부산교체 1경주를 살펴봤습니다. 네, 일요일 부산교차 2라운드입니다. 경주리 1400m 혼합 4등걸 레이스가 되겠고요. 제 눈에는 뭐 뚜렷한 충만은 보이질 않는 경주거든요. 좀 혼전도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인데 이 3번 으뜸 클래식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힘으로 좀 몰아줘야 되는 말이라서 과연 박재희 기수의 감량 이점이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 5번 퍼스트 무버는 기복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기복이 너무 심하고 이 국내산 포인 마필인 6번 라이징 브라보 다시 한번 외상 경주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선의원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라이징 브라보가 인기 1위권으로 팔릴 것 같아요. 당연히 인기 1위권으로 팔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인기도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직전 경주를 보면서 다음에 나올 때는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세게 노려야겠다라고 느꼈던 말은 5번 퍼스터 무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힘이 덜 찼고 외사인기를 보이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능력 발휘에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역시 국악 자극판이라는 이제 외측으로 사행하면은 물리적 압박으로 인해서 이 외측 사행기를 좀 방지하는 장구를 지난 이제 7월 17일 전에 장구를 국악 자극판을 사용을 하면서 이마필이 첫 입상을 걷어냈단 말이고요. 그러니까 첫 입상으로 인해서 직전 경주도 사실상 훈련 때 걸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9번 게이트에서 문종원 기수가 말탄 걸 보고 제가 직전 경주 여러분들께 충마로 추천을 드리면서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말을 못 탔어요. 정말 말을 못 탔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9번 게이트에서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다는 측면도 그렇고 뭐 직전에 골드뱅크나 삼방트레이 보헤미안 편성 자체는 뭐 굳이 이번 경주보다 약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경주가 뭐 라이징 브라보다 사실상 좀 검증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봤을 때 직전과 비슷한 경주 편성이라고 보면 5번 퍼스트 무버가 요번에도 훈련은 굉장히 좋습니다. 안쪽 게이트고 직전에 이제 문중원 기수가 자신이 어떻게 해서 깨졌는지를 알고 있다라면 저는 5번 퍼스트 무버는 여기서는 무조건 좀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뭐 주행 습성이라든가 모든 걸 고려해 본다라면 해당 1400m라는 경주거리가 이마필에겐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저는 이 11번 이 시즈더 타임이 데뷔 이후에 첫 번째로 도전하는 이 1400m 거리인데
1점 마방의 선택이 이번에 좀 오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필은 보폭이라든가 주행 습성을 봐서는 최근에 계속 몰고 따라가는 이 1000m보다는 차라리 편하게 갈 수 있는 1400에서 임마필의 스태미나가 극대화될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저는 그래서 11번 시즈더 타임을 추천드리겠고, 어떻게 8번 승리파크가 16주 만에 나오고 지금 공백 기간이 있는데 얘도 추입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요? 그 추입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뭐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이 훈련 때 하위군과 동반 훈련을 시행할 때도 뭐 특별한 느낌이 없었단 말이고, 역시 이제 16주 만에 공백기에 신인 기수 태어났기 때문에 공백 적응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메이비 플래시의 김영국 기수가 연속 기승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딱 이제 메이비 플래시도 딱 거기까지만 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이제 뭐 팡팡이어로 아리송 편성은 좀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전에 뛴 편성에서 그만큼 뛰었을 때, 자 이번 경주 가능성 있냐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겠는데, 역시 뭐 메이비 플래시도 뭐 말이 셌다라면 12번 뛰어도 한 번은 들어왔어야죠. 그렇죠. 딱 거기까지만 좀 봐줄 수 있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동열 의원은 6번이 축이 아니다, 5번 퍼스트 무버가 축이다 라고 해주셨고요. 저 오세훈은 11번 이 시즈더 타임을 추천드리면서 일요일 부산교차 2경주를 살펴봤습니다. 네, 일요일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4등걸 레이스입니다. 좀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 경주예요. 지금 이번 스타메온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오랜만에 회복세를 보여줬는데 이 거리가 늘었고 또 김도영 기수로 안전교체가 됐기 때문에 과연 선행을 나가서 버티 빵수는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뭐 5번 보헤미안드 순발력상 밀릴 게 없는 마필이고, 여기 지난번에 기복을 보였던 4번 베터 댄유라든가 3번 퀸파슬리도 승부 의지에 비해서는 조금 밋밋한 성적이었고, 뭐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9번 영웅볼트 이런 마필들도 자력 입상이 가능해 보이는 편성인데, 그래서 우리 선동열 위원의 뭐 조교 현재 컨디션이라든가 이 복귀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능력상 센 말은 영웅 볼트죠. 이 영웅 볼트인데 지금 15주에 이제 출전 공백이 생겼다는 측면인데, 저도 이제 예상을 오래 해오면서 이런 마필들은 실전에서 어떻게 뛸지는 가늠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그러니까 공백이 있는 말이 조교 상태가 안 좋다라면 아예 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인데, 지난주부터 이 훈련을 진행을 하는 걸로 봐선 역시 하위군과 이 강하게 병합 훈련을 할 때도 영웅 볼트가 역시 상위군이 이끌어주던 상태감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전에서 어떤 경주력을 보일지는 정말 뛰어봐야 안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공백에 비해서 마필의 상태는 괜찮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었다라는 측면이고요. 배팅의 충만은 4번 베터댄유로 봅니다. 뭐 직전 경주 상승 주니어나 천하울림이 뛰었던 진검다리 경주를 뛰고 나니까 상당히 좀 잘 뛴 경주, 상대 마필들이 잘 뛴 경주라고 봅니다. 베터댄유가 다나카 기수의 기승에서 다소 느긋한 경주 운영, 뭐 승부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축 추입을 시도를 했는데 거의 다 와서 정말 상대 마필들을 거의 이길 뻔한 걸음이 남아 있었다라는 측면은 아마 다나카 기수가 조금만 서둘러서 추입을 시도를 했다라도 뭐 충분히 입상권까지 가능했다라는 측면이고요. 역시 힘이 좋은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안쪽부터 뭐 스타명은 보헤미안 빠른 마필들까지 몇 두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교도 좋습니다. 4번 베터댄유는 뭐 팔리는 대로 저는 배팅에 뭐 충마를 인정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번 베터댄유를 좋게 말씀해 주셨고, 9번 영웅볼트도 승부지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여러분들께 긍정적으로 평가를 주셨어요. 아무래도 공백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현장 상태를 그렇죠. 여러분들도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복병만 한두를 말씀드리면 안쪽에 있는 말이죠. 1번 등불입니다. 이 등불은 제가 지난 7월 5일 경주에서 노렸다가 이 지금 동반 출전하고 있는 레이스 신에게 아쉽게 반마신차 석패라는 바람에 제가 통안에 눈물을 흘렸던 마필인데요. 지난번에 1600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1200m라는 경주 거리에서는 꾸준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1200 내려온 것도 좋은데 여기에 지금 1번 게이트입니다. 요거는 비주류 기수입니다만 김남성 기수가 사고를 한번 칠 수가 있다. 1번 등불은 한번 낑겨 넣고 가자 말씀드리겠고, 어때 뭐 2번 스타명운이 1200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5번보다 빠르지 않나 발주는? 그렇죠. 발주는 이제 5번보다 스타명운이 빠릅니다. 예. 이제 김도현 기수의 기승이라는 측면인데,
직전에 일부 00초를 뛰었단 말이고 선입을 가서는 02초를 뛰었다. 역시 선행을 나섰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경주력 차이는 분명히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정상적인 출전에 1200 그래도 좀 단결격을 찾아서 왔다라는 측면. 이번 스타명운이 역시 상태가 한번 괜찮습니다. 선행을 나선다라면 역시 충분히 버틸 수 있고 직전 이제 베리베리굿 3마시차로 잡았잖아요. 네. 지난주에 베리베리굿이 우승을 거둔 모습으로 봤을 때 스타명운도 직전에 뛰었던 편성 자체는 결코 만만치 않았다. 이번에 세게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일단 스타명운이 선행을 나가는 경주라는 점을 좀 눈여겨 봐주시고요. 자, 오세훈은 복병으로 1번 등불을 말씀드렸고 우리 선동열 위원께서는 9번 영웅볼트는 현장에서 정확하게 진단 내려드릴 거고요. 4번 배터 데뉴가 축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을 우리 선동열 전문위원회 메인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1800m고요. 국내산 3등걸 레이스입니다. 아무래도 보여준 걸음으로는 안쪽에 2번 파인드림, 그리고 외곽에는 8번 미라클라인, 여기에 지난번에 속된 말로 오기환 기수가 껍데기 벗겨버렸죠. 요 9번 배틀마스터, 요 3두를 위주로 배당판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6번 금포의 엔젤이라든가 4번 천하오름, 5번 메가볼트, 요런 마필들도 복병권에서 거세게 도전할 것 같은데요. 저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선동열 위원이 메인 승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 배경을 들어보시죠. 8번, 9번이 아마 제가 지금 사전 인기도 잠깐 봤더니 최저 배당 갈 가능성이 높고요. 워낙에 엇비슷한 마필들의 혼전이기 때문에 기본 배당은 분명히 높게 형성이 될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는 말이 출전을 해서 거기에 승부를 들어갈 수 있느냐. 당연히 생판 모르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관리마 여러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정확히 알고 있냐면 제가 부산에 내려오자마자 A급 승부를 들어갔단 말입니다. 당연히 저와 함께 A급 승부 적중을 시켜드렸단 말이고요. 이 녀석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도 잘 알아요. 예전 정말 망아지 시절부터 허리가 고질적으로 안 좋아서 능력 발휘 실패를 했고 최근에 어떤 경주력.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마필이 여기 출전을 하고 있고 지금 사전 인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복병권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고 정말 조교만 보고 정보만 듣고 배팅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처럼 이 마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배팅은 분명히 더 남들보다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기본 배당까지 높게 형성이 되는 경주라면 승부를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자, 이런 경우가 부산교차 4경주 선동열이 부산경마장에서 이 말만큼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 복병을 놓고 자, 이번 4경주는 정말 항구라 승부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에 많아봐야 한두 번 시행하는 우리 선동열 전문위원회 A급 승부에서 예전에 좋은 기쁨을 안겨줬던 마필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태생적인 그런 능력부터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번이 타이밍이다라고 다시 한번 승부의 칼을 여러분들 앞에 공개적으로 뽑아드렸고요. 선동열 위원회 메인 승부 정말 깔끔하게 다시 한번 꽂혀주길. 지난주에도 일요일 부산 4경주가 방송 메인이었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때려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도 그 좋은 결과 그대로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마디만 좀 말씀드리면 9번 배틀마스터는 이번에 좀 의심을 하자. 지난번에 모든 걸 다 보여줬다 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선동열 위원회 정말 잘 알고 있는 말 놓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 일요일 부산 4경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요일 부산교차 5라운드입니다. 1400m고요 2등급 핸드캡 레이스입니다. 일단은 지난번 경주 이 끝번 게이트에서 의외로 기습을 때리고 나가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죠. 10번 빙고라지오. 이 마필의 입상 가능성 어느 정도 열어놔야 될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기복을 보였습니다만 6월달의 경주력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서머 챔피언 드림. 지난번 경주 인코스에서 최적으로 타봤습니다만 유성 파이팅, 소사라에게 덜미를 잡혔던 12번 리브이 투미도 이번에 김영군 기수로 안장 교체가 됐는데 의외로 좀 까다로운 경주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이 빙고라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우리 같이 방송 찍었던 스티븐 위원한테 현장에 전화가 왔습니다. 빙고라주를 놓고 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제 생각을 한번 물어본 거죠. 자기도 이제 좀 미심쩍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산에 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한마디로 그냥 잘라드렸어요. 안 되는 말이다. 근데 이게 돌아버렸습니다. 420kg짜리 말 직전에 이제 430kg에서 420kg 10kg 체중이 적어졌고 정말 기습에 성공을 했단 말인데 이번에 좀 분명히 체중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여지는 선행은 10번 빙구라지오입니다. 그렇지만 이마필의 가진 자질 자체는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저는 아직도 그런 느낌은 있기 때문에 빙구라지오가 선행을 가도 여기서는 좀 쉽지 않지는 않겠느냐. 지금 요번에는 분명히 인기 마필이 됐을 겁니다. 저는 3번 챔피언 드림을 충마로 갑니다. 직전에는 이제 거의 2주 만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빠른 출전이 독이 됐다라는 측면. 이번에 정상적인 출전 주기 맞춰서 나왔는데 직전에 보면 1마신 머리차 코차 2분의 1마신 코차 거의 빙구라지오와 2마시 차이 나지 않았거든요. 몰려 들어왔습니다. 당시 6번 게이트에서 정구가 외곽 돌고 57에 부담해서 거의 착착 거의 그냥 동으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안쪽 게이트입니다. 챔피언 드림은 흙을 맞아도 뛰는 말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선입권 차분하게 따라가면 3번 챔피언 드림이 여기서 오는 그림이 아니냐. 저는 3번을 충마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기복을 보였습니다만 뭐 끝나고 보니까 도착차가 또 크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1,4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도 챔피언 드림에게 나쁠 게 없고 어찌되었던 간에 뭐 이쿠야스가 낫냐 다나카가 낫냐 요걸 논하기 전에 어찌되었던 간에 챔피언 드림의 가장 정점을 함께했던 기수는 다나카 기수였다라는 점을 좀 눈여겨 살펴봐 주실만 하고요. 3번 챔피언 드림을 충원을 말씀해 주셨고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10번 빙고라지오는 이번 경주 믿음보다 의심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빙고라지오가 과거에 반짝했을 때도 연투를 때린 적은 거의 없었다라는 점, 아무래도 이 마체가 왜소한 단점을 이 경주력에도 그대로 반영하지를 않았겠느냐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경주 또 외곽에서 또 무리해서 기습을 때리고 나간다 26조에서요 저는 느낌이 전혀 오질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선동열 위원이 빙고라지오의 불안 요소를 정확히 말씀해드린 것 같고요. 3번 챔피언 드림을 강력한 추천마로 말씀해 주셨고 12번 리브이 투미도 뭐 기본 사이즈상 밀리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제 깔끔하게 초반 전개가 나오느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난 6월 28일은 이때 이제 내축 주로가 상당히 무거웠어요. 내측에서 선행을 나갔거나 선입 전개를 풀어 나갔던 말들이 모두 몰락을 하면서 외곽 추입이 다 통했거든요. 그때 또 피해자가 리브이투미였다라는 점에서 한 번 더 분명히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 결론은 저희는 이번 부산교차 5경주는 빙고라지오는 좀 불안 요소를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선의원의 강력한 추천마 3번 챔피언 드림 꼭 눈여겨봐 주시고 저는 그래도 리뷰투미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일요일 부산교차 마지막 경주입니다. 6경주 2000m 1등급 핸디캡 레이스입니다. 어느덧 1군에서 이제 서서히 강자급으로 자리하고 있는 1번 다이나믹 데시 이번 경주는 최시대 기수로 안전교체가 됐고요. 속된 말로 이 부진마, 이 똥말의 연속적인 배당 입상은 없다라는 게 경마장 속설이었는데 이 천재보고도 어찌되었던 간에 최근에 운이 따랐든 뭘 했든 간에 연속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광역시장배 이 입상을 기록하면서 서서히 김영관 조계사의 기대치에 부응을 하고 있는 8번 스프링 랠리, 아무래도 1번 다이나믹 대시와 8번 스프링 랠리 강력한 최저배당 막건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선동열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외성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요? 예. 스프링 랠리 놓고 한 4-5구멍 뚫릴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8번 놓고 직접 이제 부산 광역시장배 들어왔고 좀 흙을 맞으면 못 뛰는 말이고 모두 알잖아요. 그런데 직전에 내측 추입으로 또 입상을 걷어내는 모습. 예, 스프링 랠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저도 이 말은 세게 봅니다만 8번 스프링 랠리를 저는 충마로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1번 다이나믹 대시도 사실상 직전에 천재보고 법천왕을 이겼던 말이다. 물론 아직 3세 마필이기 때문에 더 보여줄 거름은 있습니다만 진정한 강자와의 격돌에서는 분명히 검증이 필요한 말입니다. 1번 다이나믹 대시도 요거 자칫 그냥 부러질 가능성 분명히 있는 말이고요. 동급 채광도 계속 기복 보이죠. 천재보고도 마찬가지고. 와일드 명운이 단독 선행인데 지금 이제 출전 주기가 좀 길어지면서도 일단 조교가 굉장히 좀 약하다라는 측면입니다.
뭐 그렇지만 와일드 명운은 어쨌건 또 선행은 무시를 못하는 경주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자칫하다가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배팅의 충만은 5번 억만돌이로 봅니다. 지선이 직전 경주 부산 광역시장배를 보면 이 스프링 난리는 어쨌건 안에서 김용국 기수가 전개 자체를 정말 참았다가 한 발을 잘 썼단 말인데, 억만돌이는 외곽에서 노정무 기수가 이 경주를 잘 풀지 못하면서 거의 동일선상에서 취입을 하는데, 이 억만돌이가 올라왔던 탄력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봤거든요. 자, 이번 훈련 때 컨디션 뭐 이상이 없습니다. 5번 억만돌이가 저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번 놓고 때리고 싶다라는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네, 모두가 다이나믹 데스 그리고 스프링 랠리의 한방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 선동열 위원은 아니다. 1번, 8번의 맞고는 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점을 개인적인 의견을 확실하게 정말 성격대로 오픈해 드린 것 같고요. 지난번에 뭐 스프링 랠리에게 많은 착 차이로 지긴 했지만 억만돌이의 서력 가능성을 이번 경주 확실하게 열어놓고 계신 것 같아요. 자, 5번 억만돌이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선행말들이 좀 불안합니다. 4번 와일드명호 지난번에 좀 오버페이스가 났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간다이, 샌드아이, 뭐 다이나믹 쭈쭈 이런 마표들이 막판에 끌려서 1, 2, 3착을 오긴 했지만 마방리 이적을 했네요. 19조에서 그렇죠. 12조로 이적을 하고 첫 번째 출전. 여기에 손 위원 말씀대로 출전 주기에 비해서 조교 일정이라든가 강조도 부족하다. 그다음에 4번 와일드명운이 쓰러진다라면 종반 대결은 이제 뒷심 싸움인데 1번 다이나믹 대시 5번 억만돌이 8번 스프링 랠리 요 3두의 치열한 아무래도 추입권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물론 3번 천재보고도 추입 싸움은 되지만 기본 사이즈로 솔직히 얘를 여기서 다시 한번 3연타 입상을 기록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우리 선동열 위원은 1번 8번 8번 1번 한방 안 본다. 자, 5번 억만돌이를 넣고 조금은 공격적인 추천 막건을 오픈해 주셨습니다. 자, 억만돌이 현재 상태 꼭 살펴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일요일 부산 경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최근에 좋은 내용들이 현실로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 부산 방송도 꼭 참고하셔서 현장에서 좋은 결과 얻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